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유통업과 물류업의 실전에서 면접을 봤던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준비해서 면접을 보더라,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더라, 그랬을 때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면접의 준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통이나 물류 분야에 도전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실전에 면접 준비한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혹시나 몰라서 두 가지의 최소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준비해서 갑시다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면접을 보더라도요, 이 두 질문은 반드시 나와요. 요즘에 특히나 NCS에 열풍이 불면서 NCS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회사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 지원하는 이 업무 실제로 뭐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분명히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비슷비슷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분이 관심도나 애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준비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연습해서 나갑니다. 자, 여러분한테 지원 회사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주로 뭐 보고 공부하라고 하죠? 예, 회사의 홈페이지 보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의 홈페이지가 아니면 예를 들어 자동차예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 분야의 동향 트렌드를 보거나 자동차의 기술 트렌드를 보는 보고서들을 보셔도 굉장히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회사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까지만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는 들어갔는데 매냥 찾는 게 대표이사 이름, 뭐 경영 방침, 뭐 전화번호, 번호, 뭐 홈페이지 수 이런 것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도 퀄리티가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지금서부터 고급 정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내용을 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원 회사가 주로 어떤 걸로 사업을 이루고 있는지, 사업의 아이템이 뭔지, 자동차 전진지, 휴대폰용 전진지, 사업 아이템 또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사업 아이템이 경쟁사 대비 배터리 만드는 화학회사가 있는데 그것이 경쟁사인 다른 회사 대비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소비자로서 내가 그 회사의 제품을 써봤더니 어떤 경쟁력이 있더라. 여러분이 유통에 가는데 A라는 회사의 매장보다는 B라는 회사,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매장이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더 있더라 라는 포인트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회사 소개 때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됐던 회사의 어떤 업종에 관련된 소식들을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무는요, 여러분, 실은 제가 이 유통과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통 물류의 업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직무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하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시다면 지원회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직무 소개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유사 업종, 만약 그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으면 유사 업종의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통회사 중에서 어떤 백화점이다. 근데 그 백화점, 내가 가고자 하는 백화점에 홈페이지가 없다. 그러면 유사 계열의 다른 백화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무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워크넷이나 온라인에 직무 현업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갖고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그때는 지원 직무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죠. 그리고 본인은 어떤 점에서 이 지원 직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사 지원 때도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원 직무, 전공 또는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실습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배웠던 전공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연결 포인트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또는 본인께서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쌓았던 스펙과 자격증, 경험 이런 것들이 직무 안에, 직무 소개 안에 연결되면 직무와 함께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가지는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정보를 얻으실 때 도서관도 가실 수 있고 현장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 가시는 것보다 현장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와서 뭐 합니까? 실제 현업 담당자들. 여러분이 MD가 하고 싶으면 실제 머천다이저들 한번 만나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SCM이 하고 싶으면 실제로 SCM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한지, 어떤 경험이 더 필요한지를 들으신 후에 연결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퀄러티의 대답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면접을 잘 본 친구들은 보통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갔습니다. 해가고 그리고 지금서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업에 맞게 직무에 맞게 가져간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두 가지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유통업 관련해서 실제로 면접 봤던 친구들이 면접을 잘 본 케이스들은 이런 겁니다. 유통은 분명하게 그 식품이면 식품, 패션, 액세서리, 구두, 운동화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카테고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전문성을 쌓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한 포인트는 실제 면접 갔을 때 특히나 유통회사, 특히나 이제 머천다이저 같은 경우는 외국어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죠. 그래서 실전 면접 준비하실 때 유통에서는 이 두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지원하고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카테고리와 관련된 공모전, 블로그 등 활동했던 내용 또는 패션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예 유통 쪽에 가시는 특히나 뭐 디자이너나 뭐 머천다이저나 세일즈 쪽은 패션 복장도 전략적으로 그래서 내가 액세서리 카테고리 쪽으로 가면 이런 모던한 뭐 투피스에는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내가 나를 어필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운동하면 제가 이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운동화 MD가 되고 싶은데 운동화가 집에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집에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 사진을 다 찍어서 간다든지 또는 자기가 평소에 모았던 관심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차별화된 제품들을 다 수집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었던 거를 제공하면서 면접관한테 보여주고 자신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외국어는요. 내가 그 아이템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소싱해야 될 때는 저희가 바잉이라고 하죠. 바잉 아이템의 국가의 언어가 포르투갈어면은 그 포르투갈이면 포르투갈어를 쓰셔야 되고요.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어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회사는요, 물류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많이 확인이 되고요. 외국어 능력과 그리고 이게 워낙에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 꼼꼼함 이런 성향적인 태도적인 역량들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로 지원하실 때는요, 실제로 물류나 무역에 대한 용어, 경제, 일반, 상식, 뭐 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좀 준비해 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면접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질문도 이쪽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외국어 질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물류회사 중에서도 좀 굴지의 큰 회사들은 전부 다 뭐 실무 면접뿐만 아니라 임원 면접 가면 영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어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나 꼼꼼함, 뭐 이런 뭐 철저함, 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저희 역량을 배웠잖아요. 물류에서 필요한 역량,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항상 좀 기억하셨다가 면접 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외국어를 물어봤는데 저도 실은 외국어를 많이 활용하는 회사에 있었지만 외국어를 물어보고 그 외국어가 그 일을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긴장이 돼서 외국어가 갑자기 내가 막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보통 지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지금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됩니까? 외국어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긴장이 돼서 못한다고 해도 그게 강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데요. 외국어를 사용해야 되는 곳에서 긴장이 된다고 외국어를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탈락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질문의 답변으로 영어나 그 외의 외국어를 요청할지 모르니까 항상 자신이 준비한 답변을 한 번 정도는 더 영어나 그 외의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좀 준비하시는 철저함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물류와 유통 분야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는 면접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봤고요. 강의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업과 물류업의 단골 면접 질문들이 무엇이 나왔는지를 봤고요. 면접관의 질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꿰뚫어보는 어떤 식의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준비한 사례를 실제로 제가 유통과 물류를 보여드렸고 어떻게 여러분이 외국어를 준비하셔야 되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복장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면접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